안녕하세요. 창의사고력 전문 강사 이원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저희 지난주 수요일날 만났었는데요. 자,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저와 마무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먹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은 활동들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유아 때 이제 뇌가 열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백지처럼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유아 때에는 그릇의 크기를 만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교구가 지오플릭이라는 교구예요. 이 조각들이 있어서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조립하고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기를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 두뇌 발달시켜주고 우뇌와 자뇌 모두 발달시켜주는 그런 활동들 골고루 알려드릴 건데요. 더불어서 이 활동을 함으로써 언어 능력도 생기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도형 개념까지 잘 익힐 수 있게끔 제가 활동 팁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조각을 이어 붙이는 방법, 끼우는 방법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조각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활동 방법들도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워크북이 있어요. 오늘 활동도 마찬가지로 매뉴얼과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재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재방송 보시면서 뭐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 캡처할 거 있으면 캡처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입장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먼저 교구 먼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교구는 지오플릭이라는 교구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상자가 꽤 많이 커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어요. 이 조각들은 블록이라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 모양 조각들을 끼우면서 어떤 평면적인 모양도 만들고 입체적인 모양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평평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조각도 있고요. 이와 같이 곡면을 표현할 수 있는 조각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원 또는 원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는 조각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조각들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조각들은 이런 식으로 면을 표현할 수 있게끔 면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삼각형일지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시계를 만들 수 있는 키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카드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입체 조각, 그 입체 조각의 어떤 단면들을 나타내는 평면 조각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교구를 잠깐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활동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작을 하면서 아이들 두뇌를 발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3D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지오플릭이라는 교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활동은 나름대로 제가 계획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각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므로써 뭐 창의력, 연상력과 같은 그런 창의력들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언어 능력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사회성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형 개념까지 다 아이들이 익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좋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제가 여기 지금 통합교육이라는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초등에서는 스팀 또는 융합이라는 표현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스팀과 융합이라는 표현은 예술에도 수학이 있고 건축에도 수학이 있고 과학 속에도 수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영역을 아이들이 골고루 배우게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들은 통합교육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혹은 뭐 연합놀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술을 하면서도 수학적인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요리 활동을 하면서도 수학적인 활동을 해볼 수도 있죠. 여러 영역을 섞어서 한번 해본다는 거고요. 똑같은 수학 활동을 할지라도 규칙을 하면서 수를 배울 수도 있고요. 수와 도형을 연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런 통합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진을 찾아보았냐면 자동차 사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빵과 과일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표현하였어요. 자, 그럼 이 활동을 통해서 요리 활동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를 표현했는데 자동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빵 조각들을 부분과 전체를 또 부분으로 나누었죠. 그러면서 어떤 도형 조각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지금 자동차를 만들므로써 도형과 요리 활동이 같이 지금 연합이 된 상태죠. 자,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마차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자, 마차와 관련된 탈 것과 관련된 뭐 책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 한번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이것은 마차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람이 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기 위해선 여기에 발을 디디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퀴가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네요. 앞에는 바퀴가 작고 뒤에는 커요. 이 부분은 마부가 앉아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 말이 마차를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이 자동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거든요. 이건 자동차를 할 수도 있겠고 저처럼 이렇게 마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이가 이런 어떤 탈 것과 관련된 모양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건 바퀴, 이 부분은 바퀴구나, 어떤 부분이 조수석이야, 어디가 운전석이야 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탈 것을 만들었다면 집에 있는 어떤 탈 것과 관련된 그 책을 본다든지 멋진 사진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렇게 연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는 책이나 그림을 보고 우리도 한번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와 같이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퀴 크기가 다르다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관찰하고 표현해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에 또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귀여운 지금 거북이가 보이죠? 일부러 저는 이렇게 귀여운 거북이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는요, 실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곤충도 좀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비조차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그림을 찾아보았고요. 자, 이 그림을 보았더니 거북이가 웃고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다리가 4개가 있고요. 등에는 어떤 껍질이 있고 이 껍질에도 어떤 모양이 있네요. 자, 이렇게 거북이 그림을 본다든지 거북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바닷속 생물과 관련된 책을 본다든지 어떤 책을 보고 거북이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지오플릭으로 거북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지오플릭으로 한번 거북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아까는 자동차는 제가 입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평평하게 한번 거북이를 만들어 보았거든요. 네. 어떤 분은 네, 무서워서 실제로 엄마가 실사책을 잘 못 읽어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요, 조금 무서우셔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은 누구나 엄마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난 지렁이가 엄마의 반응이 징그럽다면 그거는 평생 징그러운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입견이 안 생기게끔 조금 좀 싫어서도 조금 참고 이렇게 좀 골고루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만든 거북이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지금 옆에다가 거북이를 만들어서 한번 놓아 보았는데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의 얼굴은 이런 모양을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거북이의 등과 거북이의 다리, 거북이의 꼬리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어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에도 너는 거북이의 머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등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눈알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생동감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요. 이런 눈알이나 눈알 스티커 같은 것들은 문구사에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려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저는 종이를 찢어서 물풀을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알갱이로 한번 모래 같은 것도 한번 표현을 해 보았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기로 그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뭐 하얀 색깔 큰 종이가 전지라는 것이 있고요. 하늘 색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펼쳐놓고 만든 것을 올려놓고 어울리는 그림들을 한번 꾸며보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입체 모양들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 도형에는 이런 평면 도형이 있고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 도형 중에서도 제가 여기 있는 입체 도형들은 전부 다 다면체예요. 면면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다면체들이고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회전체라고 해서요. 어떤 모양을 빙글빙글 돌렸을 때 생기는 입체 모양이거든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둥 모양도 있고 이런 뿔 모양도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활동을 알려드릴 때 도형과 관련된 개념 중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있죠.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도형 개념들도 제가 다 짚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왼쪽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네. 지금 질문 중에 제방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예, 제방 할 거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제방 보시면서 나중에 메모하시거나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침 저도 지금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가배를 해야 하나 고민이시래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가배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끼시는 분, 가배를 하고 싶은데 좀 못했다든지 가배를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하셔도 좋지만, 제가 오늘 하는 활동들, 이렇게 블록들을 다양하게 갖고 노는 활동들을 하시면 사실은 가배와 같은 그런 창의적인 활동들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활동 찬찬히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교고로도 한번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 지오플릭이나 워크북이 있으시다면 이 활동을 해주시면 가배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다 여기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부터는 꼭 알아두면 좋은 도형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한번 해 놓았는데요. 네, 상가배 하고 있다가 쉬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가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가배 가지고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참고하셔서 가배로 먼저 놀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매하신 것들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게 다 구매하신 그 구성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아마 구매할 건 없으실 것 같은데, 가지고 놀다가 혹시 아이가 더 피스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한번 따로 고민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입체 도형과 세 가지 평면 도형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유아 때부터 누리과정에서는 이제 모양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로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고요. 만들기를 통해서 뭐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요. 1학년 때 이 세 가지 모양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평면 도형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사실 도형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이 모여 면이 되고요. 면이 모여서 입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개념들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와 그리고 1학년 때부터는요. 입체부터 아이들이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입체에서 다시 이제 더 세분화돼서 배우게 되는데 3학년 이상이 되면 그때 뭐 선분, 직선, 반직선, 각과 같이 더 세분화된 추상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들을 가지고 할 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이 생김새를 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사전 활동으로는 이런 모양과 관련된 책이 있으면 꼭 읽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모양과 닮은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오플릭으로는 이렇게 곡면이 있어서 곡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원뿔도 만들 수 있고 원기둥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아나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뭐 구야 이런 표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수학도 언어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처럼 알려주시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모양의 어떤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냥 이런 모양이라고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아이들과는 뭐 축구의 구, 야구의 구, 같이 이런 모양은 구라고도 해. 이런 얘기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 모양을 아이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조각을 주고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또는 그냥 엄마가 미리 한번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라는 식으로 한번 모양을 한번 찾아보게 해봐 주시고요. 모양을 찾아오게 하는 것도 재밌고요. 뭐 어떤 모양이 있는지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신문지나 잡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전단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닮은 모양들을 오려놨다가 분류를 해보거나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됩니다. 또한 이제 입체 조각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이런 입체 조각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스케치북이나 그냥 종이에 편안하게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도장을 찍는 것도 좋고요. 또는 종이에 올려놓고 따라 그리는 거 있죠. 이것을 본떠 그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따라 그려보는 것도 재밌는 활동이에요. 또한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라면 주머니 안에 이런 도형 조각들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넣고 한번 촉감도 느껴보게 하시고 모양을 찾아보게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것이 주머니에 있을 때 왜 그 상자 모양 중에서 길쭉한 상자 모양 한번 찾아볼까? 해서 아이가 손으로 느끼면서 엄마가 설명하는 걸 찾아보게 하는 방식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워크북 안에 기본적이면서 응용된 내용, 어려운 내용,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북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활동이 다 가능하시고요. 지오플릭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터 교재 자체는요, 초등 전학년이 사실은 다 써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잠깐 보실게요. 교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까 닮은 모양을 한번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그대로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닮은 모양을 찾을 때 이와 같이 닮은 모양들의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닮은 모양들을 선을 그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쓰기 읽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것은 그냥 지도안처럼 엄마가 보고 그냥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렇게 선긋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 입체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을 이제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각을 만들 때 지오플릭 조각으로 만들 건데 조각의 모양과 개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랑 활동을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을 만들 때 네모 모양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네모 모양들이 다 필요한데 이 모양은 모든 네모가 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의 개수를 생각해서 필요한 조각들을 찾아서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는 똑같고 이 옆에 네 개가 다르네요. 자, 이런 것들 모양 생각해서 필요한 조각들을 아이가 찾아보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이가 모양을 스스로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에 따라서는 이런 조각들을 정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모양과 똑같이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른들은 모양이 다 잘 알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척척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아래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꾸 블록이 떨어지네. 어떻게 하면 이어줄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조각들을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각을 끼울 때는요.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날깍 소리가 내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빈 공간이 있네요. 이 빈 공간조차도 아이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딸깍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물론 만드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만들었더니, 왔다 갔다 삐뚤삐뚤하네요. 이렇게 완전히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한번 조각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끼워서,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더니,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같다고 표현하는 건 생김새가 같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니까 완전히 같은 모양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조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짝을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뿌리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뿌리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체 조각을 보고 이렇게 뼈대라고도 할 수 있고 구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지오플릭으로 모양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짝도 한번 지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교구 안에는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럼 카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자, 이제 이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자, 양면이에요. 그럼 뒤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앞에 있는 이 모양 그리고 지오플릭으로 만들었을 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카드를 보고 만드는 방법. 카드를 볼 때에도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부분 그리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모양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카드를 조금 펼쳐놓고 같은 모양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게 하는 것도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 찾아서 한번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짝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부분은 높이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양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와 같이.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대로 골고루 짝도 지어보고 그럼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은 이제 이런 입체 도형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카드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각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보고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이 카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자, 이 모양이 6개가 있대요. 그리고, 네, 이 모양이 하나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모양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아이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라면 어떤 모양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끼우지는 않고 이렇게 한번 얹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애벌레 같은 느낌도 있고요. 풍선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조각을 주고 자유롭게 모양도 좀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별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별을 표현할 수 있게끔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번 얹어 볼게요. 네,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드를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 조각들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 또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펼침 모양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자, 이것은 입체 도형에서
펼쳐진 모양은 전개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전개도 활동인데요. 이런 펼친 모양에 대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사전 활동으로 하면 매우 좋은 활동이 뭐 과자 상자라든지 아이들 장난감을 담아 놓았던 상자라든지 이런 상자들을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보고 접어보고 또는 다양하게 오려서 아이가 다시 한번 맞춰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재활용을 하여서 뭐 테이프를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또 모양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구를 이용해서 게임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입체 조각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아이들과 활동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조각의 일부를 좀 보여주세요. 전체 조각을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릴수록 너무 많은 정보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일부 조각을 고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뭐 가리고 있는다든지 엄마가 안 보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모양을 하나를 정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아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시간을 주세요. 그때 이제 엄마는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모양을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펼칠 때 아이가 물론 엄마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가 나름대로 펼쳐보겠죠? 자, 그럼 펼칠 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뜯어지지 않게끔, 다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뜯을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양이 이 중에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엄마가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으니까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찾는 거에 그치지 말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다시 접었을 때, 펼친 모양을 다시 접었을 때 엄마가 찾은 모양과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잘 만들었으니까 뭐 1점, 잘 맞췄으니까 1점, 다 1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네, 탄성이 매우 좋고요. 그 맥퍼머스 같다고 말씀하신 분은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건 끼우는 것이고 맥퍼머스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워낙 튼튼합니다. 탄성도 좋고요. 일부러 세게 부러뜨리려고 마음먹고 세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닌 이상 거의 부러질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끼우고 빼고 하는 것들은요, 처음에 하는 경우에는 좀 소근육이 약한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소근육이 생길 수 있고요. 정교한 조작까지 다 가능하니까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매우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완성된 입체 모양을 아이가 임의로 뜯게 되잖아요. 그럼 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수로 뜯어져서 아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만들었을 때 이 모양이 접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모양과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세모와 네모 모양이 겹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비어 있죠. 그러니까 알맞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0점을 준다든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펼쳐진 모양 만드는 활동도 아이들과 재밌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저도 공부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펼친 모양 할 때도 이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유명한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착시 그림에도 좀 많이 소개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정육면체로 생긴 모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실까요? 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멈춰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인데요. 정육면체 그림을 이렇게 다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육면체 같고 어떻게 보면 저런 정육면체 같고 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네, 권장 연령은요. 이런 블록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사실은 4세부터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착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착시는 눈이 착각하거나 뭐 뇌가 착각하거나 이런 걸 착시라고 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착시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이렇게 정육면체를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를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차원인 정육면체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런 입체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자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이런 그림들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어떻게 그리기로 약속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체 조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입체 조각 이렇게 지금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네. 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3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 뒤에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인지 이제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자, 이것을 한번 구조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뼈대가 있는 부분이죠. 자, 똑같은 이런 부분인데요. 자,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이 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도 교재를 잠깐 한 번만 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워크북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워크북 보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활용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덩어리 부분이죠. 입체 조각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뼈대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3차원인 이 입체 조각을 2차원인 평면에 나타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린 모습이고요.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나타내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리죠. 자, 그러면 그냥 스케치북에 자유롭게 그냥 그리셔도 돼요. 워크북이 있는 분은 워크북에 하셔도 좋고요. 워크북이 있을지라도 그냥 큰 스케치북이나 이런 어떤 종이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 같은 경우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금 여기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자, 여기 있는 지오플릭으로 보시면 자, 지금 이 부분들은 다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나타내 보면 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나타내 보면 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체 조각과 이런 지오플릭 조각들을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고요. 뿔 모양, 기둥 모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직접 모양을 보기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였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니까 우리 실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부분도 평상시에 좀 그림을 그릴 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아마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우리 그 쌓기나무 관련된 활동할 때 위압력 모습 한번 표현해 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입체 조각을 이용해서도 위압력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위압력이라 하면 자, 이렇게 입체 조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앞에서 보이는 모양이라 하면 이 부분은 아래 부분은 네모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세모로 지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이런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을 할 때는 먼저 사전 활동으로 하면 좋은 활동이 바로 이런 그림자 놀이예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손 그림자 놀이도 한번 해보시고요. 컵 같은 물건도 한번 그림자로 비춰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입체 조각을 그림자로 한번 비춰보아 주세요.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특히 원기둥이라든지 이런 곡면이 있는 부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눈은 3차원이라서 곡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에서 보면은 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여준다든지 하게 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이렇게 그림자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자 활동도 좀 해주시고요. 카드에도 이런 활동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이 모양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이 모양이고요. 또 옆에서 보니까 이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보일지 필요한 조각을 찾아서 만들게 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와 같이 이미 만든 조각들을 놓아놓고 이 그림에 맞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게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는요, 위에 봤을 때 이 네모 모양은 일단 이 두 가지는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긴 네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찾았죠? 자, 그러면 뭐 잘 찾았으면 이 카드를 점수로 준다든지, 그래서 이 점수를 1점이라 하여서 뭐 3점을 먼저 모은다고 한다든지, 3장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죠. 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수시로 보면서 이어나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도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어머 선생님 점, 성, 각 이런 것도 평면 도형이었어요? 라고 놀래거든요. 근데 점, 성, 각 이런 모양들 다 평면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각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각이 많은 도형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다각형이에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각형입니다. 네, 지금 정사각형, 직사각형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정자를 붙인 도형이 있는데요. 정다각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정자는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은 도형들을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자를 붙이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체는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입체 도형인데 아까 잠깐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크게 다면체와 회전체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요 위아래가 평평해요. 그리고 위아래가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옆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양들은 모두 기둥이에요. 각기둥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원기둥은 각기둥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기둥은 각기둥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또 다면체 중에서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바로 바닥에도 다각형이고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뿔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름도 이 바닥면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돼요. 사각뿔, 삼각뿔, 오각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아래 모양에 따라 이름이 결정되거든요. 사각기둥, 그리고 삼각기둥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몇 면체냐고 물어봤을 때 몇 면체라고 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 면의 개수를 세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바닥에 하나가 있고 여기 옆에 3개가 있죠? 4면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4개가 있고 바닥에 하나가 있으므로 5면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3개가 있고 위아래에 하나씩 2개가 있어요. 그래서 5면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옆에 4개가 있고요. 위아래 이렇게 2개가 있으므로 6면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도형 개념은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별로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아이가 헷갈려 하면 옆에서 좀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회전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이런 식으로 반원을 빙글빙글 돌리면 이 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각형 모양을 빙글빙글 돌리면 이런 원뿔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각형 모양을 축이 있을 때 이 사각형 모양을 빙글빙글 돌렸을 때 이런 원기둥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회전체라고 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이가 잘 받아들인다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중학교 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나오니까 어려서는 많이 만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도 많이 보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개념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면, 꼭지점, 모서리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보면, 그 삼각형 모양을 한번 볼까요? 삼각형이라 했을 때, 네. 이걸로 표현할게요. 자, 이것을 이제 평면 도형의 사각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는 이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이 부분 있죠? 이런 선 부분, 이런 부분을 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입체에서는요,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서 꺾여지는 이 부분 있죠. 자, 이것을 아까 평면에서는 변이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는 모서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3학년 때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제가 잠깐 그림을 잠깐 그려봤거든요. 점과 점 사이에 고든 선이 있는 건 선분이라고 하고요. 점과 점 바깥으로 끝없이 선이 길어지는 모습이에요. 끝없이 길어지는 걸 나타내는 건 힘들기 때문에 점과 점 바깥으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게 그리거든요. 자, 이것은 직선이고요. 한쪽은 점 안에 있고 한쪽은 지금 점 밖에 있잖아요. 이런 고든선은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점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 있죠. 이 크기를 이제 각이라고 하죠. 각도, 이제 이 모양을 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세 개가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때는 이제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의 선분이 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들이 쌓였어요. 3차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면과 면이 만나서 꺾여지는 부분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이 한번 꼭지점, 면, 모서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옆에 3개고 위아래가 지금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5개가 되는 거고요. 자, 꼭지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셌던 거 아이들이 또 세잖아요. 자,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세는 게 좋아요. 위에 3개, 아래 3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세게 해주세요. 그럼 6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모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들은 셌던 거 또 세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도 붙여주고 많이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 좋은 방법. 기준을 정하는 거죠. 위, 아래, 옆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3개, 아래 3개, 옆에 3개. 이렇게 세다 보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셀 수가 있어요. 네, 마침 오늘 초3 아드님과 복습한 내용이라고 하시네요. 네, 너무 반가운데요. 자, 뿔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렇게 꼭지점은 아래 3개, 위에 하나. 그래서 밑에 있는 모양의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면 꼭지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면의 개수도 마찬가지죠. 이 3개에다가 아래 하나 더 있으므로 4개. 모서리도 아래 3개, 옆에 3개와 같이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모양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면체 이야기는 계속 해드렸고요. 그 중에 또 정자가 붙었네요. 정다면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정다면체 주사위 그림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제 정다면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냐면 5가지 모양이 있어요. 어떤 5가지 모양이냐면 자,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 있고요.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과 이 모양.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정다면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꼭 이야기 해드리려고 만들어 놓았는데요. 몇 면체냐고 물어보면 면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냥 4개니까 4면체. 위에 4개, 아래 4개, 8개, 8면체죠. 자, 그러면 정다각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게다가 모두 한 가지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양을 보았더니 정삼각형으로 다 되어 있네요. 정자를 붙여서 정팔면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면의 개수 알아봤고요. 꼭지점의 개수는요. 위에 하나, 옆에 4개, 아래 하나. 위아래에 하나씩 있고 옆에 4개가 있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개고요. 모서리도 위에 4개, 아래 4개, 옆에 4개 이렇게 세워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가고 막 이러면 막 이런 그림만 보고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막 세워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많이 눈으로 보고 많이 만져본 친구는 머리에서 무의식 중에서도 기억을 하고 몸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양은요. 일단 면의 개수 세어볼까요? 지금 위에 하나 있고요.
옆에 4개가 있어요. 오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5개가 옆에 있겠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 해에다 5개니까 6개고요. 위에 6개, 아래 6개, 12개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12면체라고 하고요.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12면체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도요. 위에 5개, 아래 5개, 옆에 10개. 모서리 개수 세어볼 수 있죠. 위에 5개, 옆에 10개, 옆에 그리고 또 아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세면 훨씬 쉽게 세어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모양은 꼭 아이들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면체니 물어봤을 때 12면체, 20면체 이런 정도의 이름은 아이들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모양도 아이들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일단 주사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주사위 이렇게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빨리 할게요. 자, 일단은 주사위에선 제가 지금 3가지 이야기 빨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주사위는 7점 원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주사위가요, 사실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회전 주사위와 좌회전 주사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사위 굴리는 활동이거든요. 큰 아이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활동이라서 어려서부터 이런 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네, 우선 네,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주사위 모양을 펼쳐놓은 모습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수를 이미 이렇게 한번 채워놓아 보았습니다. 2를 채웠고요. 그 위에는 2, 그리고 1 오른쪽에는 3을 채워 놓았어요. 자, 이것은요. 1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것은 우회전 주사위입니다. 자, 1, 2, 3. 왼쪽에 3이 있다면 좌회전 주사위가 되는 것이죠. 자, 주사위 7점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1부터 6까지의 주사위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접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주 본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려워하는 친구는 이제 이 부분을 옆에 모양 색깔 똑같이, 앞뒤 모양 조각 색깔 똑같이, 위아래 모양의 조각 색깔을 똑같이 해주시면 훨씬 이해를 잘할 거예요. 이렇게 옆, 위아래, 앞뒤의 관계를 마주 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마주 보는 곳에 적혀 있는 수가 더했을 때 7이 되는 것이 바로 7점 원리예요.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에는요, 마주보기 때문에 어떤 모서리에서도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미 모서리 지금 이 부분은 다 만나고 있죠. 이 부분도 안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접어서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6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은 이 부분이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 5 이렇게 해서 주사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잘 접으면 이렇게 우회전 주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1, 2, 3 이렇게요. 자, 그리고 주사위를 만들었으면 또 그 굴리는 활동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때 굴린다는 건 주사위를 놓고 오른쪽으로 한 칸 굴린다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무슨 수가 보이는지를 예상해보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헷갈려 하면 이런 식으로 땅을 좀 그려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네,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고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놓았을 때 자, 여기 있는 주사위를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굴릴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 어떤 숫자가 보일까요? 그때 기준 정해주셔야죠. 앞은 1, 위는 2. 그러면 옆은 지금 3이 보이고 자동으로 지금 왼쪽은 4, 안 보이는 뒤는 6, 아래는 5가 된다는 거 지금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가게 되면 5가 보일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네, 이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좀 더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사위 굴리는 활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 지오풀육을 딱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시계를 만드는 키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구가 정말 창의적이다 라고 느낀 것이 이게 블록 교구인데 이렇게 시계 만드는 키트가 있다니 굉장히 놀랍다 라고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 활동 한번 해보려고 시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선 지금 제가 12시로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자, 지금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12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무슨 시, 몇 시, 뭐 정시 표현도 하죠. 12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2시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이 기어를 띄우다 보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아마 꽂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어가 지금 9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시를 이렇게 맞춰보면 좀 뭔가 미세하게 안 맞는다는 거 느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 지금 매직으로 제가 6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기어 있는 부분을 6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끼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12시부터 이렇게 맞춰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시계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에서는 2학년 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이 5C컷이잖아요. 그래서 5의 구구단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유아 때부터 시계를 보면 참 좋죠. 사실 뭐 시계나 달력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필요한 시점이나 아이가 좀 궁금해하는 시점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게 정시예요. 몇 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바퀴만 가서 몇 시 30분. 그러면서 이제 5분 단위도 배우게 되고 1분 단위도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뭐 시계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사실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고요. 집에 있는 시계와 비교도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아이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긴 바늘은 엄마, 짧은 바늘을 아기라고 보았을 때 아기는 늘 엄마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 바퀴를 돌면 아기는 한 칸을 지나요. 또 엄마가 한 바퀴를 더 돌아볼게요. 그러면 아기 바늘이 또 한 칸을 더 지나게 되죠. 자, 그럼 뭐 엄마 바늘, 아기 바늘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긴 바늘, 짧은 바늘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한 칸 또 지나가 볼게요. 긴 바늘이 또 한 칸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네, 짧은 바늘은 3을 가리키고요. 읽을 때는 3시라고 읽으면 되겠죠. 뭐 2시 같은 경우에도 뭐 2시, 뭐 하나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1시, 2시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시 이런 활동 이제 한번 해보았다면 한 칸씩 지금 한 바퀴씩 돌아가 봤는데요. 이런 활동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긴 바늘이 2바퀴가 돌아가면 몇 시가 될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럼 아이가 하면 예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2바퀴니까 5시라고 표현을 하면 한 바퀴 4시, 2바퀴 정말 5시가 되었네 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뭐 만약에 게임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다시 또 저 12시로 맞춰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이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이런 12변치 주사위를 이용하여서 3이 나오면 3시를 만든다든지 1이 나오면 1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1, 6 주사위, 1부터 6 주사위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돌렸는데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긴 바늘을 4바퀴를 돌려서 4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되겠죠. 또는 또 다음 차례에 굴렸어요. 그러면 지금 3이 나왔네요. 그러면 또 3바퀴를 더 돌려서 몇 시가 되는지 예상해보고 7시라고 확인해보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12시에 꼭 맞게 도착을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 바퀴를 먼저 더 돌았을 때 이긴다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것을 말이라고 하고 주사 이용해서 2가 나왔으면 뭐 한 칸, 두 칸, 2시 뭐 이렇게 읽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시를 해봤다면 몇 시 30분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시 같은 경우에는 두 팔을 모두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시 30분도 이렇게 몸으로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자, 시계가 이렇게 12시에서 반 바퀴만 돌아가 볼게요. 한 바퀴가 아니라 반만. 자, 그랬더니 긴 바늘은 6을 향하고 짧은 바늘은 어떤 숫자들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관찰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네, 많이 돌았네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긴 바늘이 6에 향해 있고요. 짧은 바늘이 자,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 1시 30분 이런 표현들도 아이들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몸으로 많이 만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이제 시계랑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시계에 보시면 이렇게 1에다가 5, 2에다가 10,
15, 20과 같이 수를 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시계 보는 것 때문인지 그 시계 자체에 여기다가 이렇게 물방울 시계 같은 경우에는 분을 나타내는 수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지오폴릭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은 두뇌가 좌뇌, 우뇌가 모두 발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런 모양을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다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 공간 감각도 좋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도형 조각들을 가지고 평면 입체를 모두 만들다 보니까 그 도형 개념도 아이들이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도형 개념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생활할 때 도형 개념 학습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도형 개념들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평상시에 가르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그래서 들은 만큼 표현을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많이 봐주시고요. 그런 것들도 좀 표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제가 또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5번 동안 오늘 방송 준비해서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자고 있는 교구가 있다라면 다 꺼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구 활동을 했으면 이제 바로 정리해서 어디에 치워놓거나 하시기보다는 좀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가 좀 손이 잘 갈 수 있는 공간에 좀 잘 보이게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된 책자 같은 것도 좀 같이 놔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만들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아이가 아이 생각대로 만들었으면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는 아직 자동차라고는 하는데 자동차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이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금방 해체해서 막 정리하시기보다는요, 단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교구장에 전시도 좀 하시고, 뭐 비행기를 만들었다라면 뭐 낚싯줄을 가지고 천장에 좀 매달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뭐 블로그나 카페에 있냐고 물어보셨네요. 예, 블로그는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가끔 놀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놀러 오세요. 네, 재방송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방송 계속 그냥 틀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메모 필요하시거나 뭐 캡처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재방송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네, 펜토미노 먹이스빈 거 잘 갖고 놀아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네, 아쉬웠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